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슈퍼수학입니다. 오늘은 고2 수원 제1강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시간입니다. 이미 거듭제곱에 대해서는 중1 때부터 다뤄왔던 내용이죠. 어떤 수 또는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 예를 들어서 1을 3번 곱했을 때 2의 세제곱으로 나타냈습니다. 밑은 곱해진 수를 가리키고 지수는 곱해진 수의 개수를 가리킨다는 거 잘 알고 있죠? 따라서 오늘 공부하는 것의 핵심은 당연히 거듭제곱근에 있겠죠? 중3 때 a의 제곱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그때의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했죠?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고 일반화시켜서 a의 n제곱근을 다루게 됩니다. 어떤 수 x를 n제곱하여 a가 될 때 그때의 수입니다. 제곱근과 비교하면서 살펴본다면 보다 쉽게 접근이 되겠죠? 이미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수학 용어의 정의는 수학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거예요. 설명한 것이 아니라 법처럼 딱 정한 겁니다. 보통은 그 기본이 되는 성질을 압축해서 엑기스 상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학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수학 용어를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이 되는 핵심 수학 용어만큼이라도 암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학을 공부해 온 경험으로 비춰봐서 수학도 상당 부분 암기를 요구하는 교과목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암기라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암기란 잊어먹지 않는다, 기억한다 라는 것과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물론 수학에서 암기한다는 것은 기계적이고 단순한 암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억해야만 한다 그 얘기겠죠?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꼭 시청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a의 n제곱근은 x의 n제곱은 a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중3 때 배웠던 a의 제곱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a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죠? a의 제곱근일 때는 x의 제곱이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a의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a의 n제곱근에서는 a의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고등학교 영역에서는 실수에서 확장이 돼서 복수수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중3에서 다루지 않았던 음수의 제곱근까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a의 조건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n은 2 이상의 정수라는 내용이 생겼죠. n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해서 n제곱까지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3 때 다뤘던 a의 제곱근은 x제곱은 a에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로 나타났죠. 그것은 2차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제곱은 a를 좌변으로 이용하면 x제곱 마이너스 a는 0,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 그래서 두 개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a의 n제곱근의 개수는 n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x의 n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n차 방정식의 해, 따라서 n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a의 n제곱근의 개수가 n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짝수이냐 홀수냐로 나눠서 n이 짝수일 때는 다시 a의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실수인 근은 2개, 1개, 0개가 됩니다. 실수인 근이 2개가 될 때 그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로 나타냅니다. 이때는 x는 0, 하나, n이 홀수일 때는 a의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1개, 그때 x는 n제곱근 a라는 값을 받게 됩니다. 좀 어렵죠? 그래프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쉽습니다. x의 n제곱은 a, 이것을 좌변 우변 각각 y는 x의 n제곱, y는 a의 함수의 구조로 나타내 줬을 때 일식은 n차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날 테고 이식은 y는 a, 상수 함수의 그래프, 즉 x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을 살펴봤을 때 y는 x의 n제곱이 n이 짝수일 때는 그 개형이 항상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미분을 배우고 나면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짝수일 때의 개형은 이렇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수함수가 a가 양수일 때는 두 군데의 교점이 생기죠. 그래서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두 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0일 때는 0에서 교점이 하나가 생기고 a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근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n이 홀수일 때의 개형은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 역시 나중에 미분해서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가 양수일 때 하나, 0일 때도 0, 하나, 음수일 때도 하나, n제곱근 a, 이 값도 n제곱근 a로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를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x축, y축은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보조선이지 그래프가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등식의 영역을 공부할 때 여러 개의 부등식의 그래프가 나타내고 x축, y축까지 간섭을 시켜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그래프가 무엇이냐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프의 정의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는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날 때 이 바 앞에 있는 것을 대표 원소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이 바 뒤를 주목해요. 아닙니다. 조금만 복잡해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뒤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 대표 원소를 먼저 보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표 원소를 보면 순서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순서쌍이란 그래프 위에 하나의 점을 얘기하고 이 순서쌍의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즉 순서쌍으로 나타나는 좌표 위의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것이 그래프인 거예요. 따라서 x축, y축이 그래프가 아니다는 것을 알고 그래프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혹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만 내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꼭 그래프를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처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만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학생들의 실수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직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네 이렇게 파악하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x의 4제곱은 16을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 해를 파악을 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와 플러스 마이너스 2i라는 화근이 더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x는 마이너스 2 혹은 직관적으로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의 값만 나타냅니다. 이 식 역시 방정식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그 해를 구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뿐만 아니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두 개의 화근이 더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제곱의 성질을 살펴보겠는데 a와 b의 조건이 양수입니다. 즉 근호속이 양수란 것은 저 거듭제곱 근들 중에 허수를 안 다루고 실수에 관련된 성질만을 다루겠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1번 4제곱근 3 곱하기 4제곱근 27 n의 값이 같죠? n의 값이 같으면 근호속을 곱합니다. 81은 3의 4제곱 따라서 3. 2번 n의 값이 다르죠? 그러면 직접 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수생을 할 때 분모가 다르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서 더하게 되죠?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3과 4의 최소 공배수 12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4를 곱하고 3을 곱해주면 되겠죠? 2의 4제곱 2의 세제곱 같아졌기 때문에 12제곱근 2의 7제곱이 됩니다. 3번 이런 경우에는 바로 곱해갑니다. 15제곱근 8은 2의 세제곱 이것의 역순으로 나타내면 3을 합했을 때 5제곱근 2로
합니다. 4번은 조금 복잡하지만 천천히 하면 됩니다. 선생님을 따라오세요. 분모를 먼저 나타내면 4제곱근 16, 즉 2의 4제곱. 12제곱근 16, 2의 4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 6제곱근 2의 4제곱. 2, 4제곱근 2의 4제곱. 2가 되죠? 이거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세제곱근 2가 되고, 역시 약분하면 세제곱근 2의 제곱 4가 되고 2가 됩니다. 당연히 통분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걸 곱하면 세제곱근 2의 세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계산하면 2 곱하기 세제곱근 4분의 2, 4, 6입니다. 약분하면 세제곱근 4분의 3.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분모 분자에 세제곱근 2를 각각 곱해서 유리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제곱근 8이 돼서 2가 되고, 분자는 3 곱하기 세제곱근 2.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5번. 이렇게 밑이 8이나 4처럼 어떤 소수의 거듭제곱일 때는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이 편합니다. 2의 세제곱에 4제곱이니까 2의 12제곱. 같은 요령으로 10제곱, 2의 20제곱. 분모를 2의 12제곱으로 묶어냅니다. 분자는 2의 20제곱으로 묶어냅니다.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리고 또 약분이 돼서 루트 2의 8제곱. 따라서 2의 4제곱 16이 됩니다. 문제 2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아니죠. 3개, 즉 허근이 2개 더 존재합니다. 2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는 없다. 틀렸습니다. 실수 마이너스 2가 존재하죠. 3번. 81의 4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여기서 다뤘죠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외에 헛수인 값 2개가 더 존재합니다. 4번.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중 실수는 2개이다. 아닙니다. 얘와 얘의 관계, 실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번.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 실수는 하나이다. n이 홀수일 때는 a의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에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 맞습니다. 이 문제 2번은 매우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잘 파악해야 됩니다. 문제 3번. 세제곱근 4의 제곱근 중 양수인 것이 A, 16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B이다.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세제곱근 4가 됐다는 얘기고, 이것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세제곱근 4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6제곱근 4입니다. 정리하면 2의 제곱이니까 세제곱근 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이 중에 양수, 즉 세제곱근 2입니다. 16의 세제곱근도 어떤 수를 세제곱했더니 16이 되더라. x는 세제곱근 16 세제곱근 2의 4제곱. 그러면 2 곱하기 세제곱근 2. 따라서 B는 2 곱하기 세제곱근 2입니다. 더하면 3 곱하기 세제곱근 2. 중3 때 A의 제곱근을 구할 때도 이렇게 형태를 잡으라고 강조합니다. A의 n제곱근을 구할 때는 당연히 형태를 잡아야 됩니다. 수학은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형태를 잡는 훈련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원 그 첫 번째 시간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지수의 확장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